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디지털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클라우드에서 이런 디지털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주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디지털 주권이라는 말은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디지털에 대한 주권이죠. 이거는 200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 이제 군사 목적의 용어로 군사 안보의 목적으로 좀 사용했던 용어인데, 이런 용어가 그 인터넷이 많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각각의 그 거대한 기업들이 국가에 있는 그 국민들의 그 어떤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주권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것을 좀 용어가 좀 바뀌어가면서 그 용어의 사용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디지털 주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떤 그 용어가 딱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사전에 딱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많은 그 산업 환경에서 많이 사용이 점점 확대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제일 많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주권은 사용자가 생성하고 사용하는 데이터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자체 디지털 자산의 수명 주기를 제어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한번 누군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디지털 주권을 가장 좋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주권에 대한 내용이 보면 어떤 자산에 대한 생명 주기를 제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주권에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뭐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권이 있을 수도 있고, 운영 자체에 대한 주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디지털 자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규모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마음대로 가져가서 마음대로 다루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주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실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많은 이제 데이터나 자산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클라우드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디지털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좀 실무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상주해야 되나? 그래서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을까? 이걸 거부해야 되는지, 클라우드 배포를 할 때 이것도 어떤 걸 또 고려를 해야 되는지, 또 특정 클라우드 리전에는 또 어떤 특정한 데이터만 배포할 수 있는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주권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이걸 좀 편하게 이걸 접근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려야 되는, 이전해야 되는 담당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얘를 편리하게 또 용이하게 이것들을 디지털 주권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3가지 기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디지털 주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있고, 운영에 대한 주권이 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권이 있다라고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주축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디지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주권, 직관적으로 보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암호화나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모든 제어권을 유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규정되어 있죠. GDPR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규정되어 있고, 얘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는 거는 의도하지 않는 정보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주권에 대한 얘기가 확산되게 된 데는 좀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에서 이 직원이 해외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있는 다른 회사 아니죠. 자기 회사에 있는 해외 지사의 그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정보를 미국에 있는 직원이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가져오다 보니까 이걸 쉽게 가져올 수 있게 해서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유럽의 GDP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쉽게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데이터 주권이 되겠습니다. 운영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공업체 운영에 대한 가시성과 제어권을 획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공업체라는 건 클라우드 제공업체예요.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어떤 그 제공업체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데이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어떤 가시성과 제어권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자가 직접 그 운영에 대한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엔지니어라든지 뭐 클라우드 어드민이나 루트 권한을 가진 사용자라든지 이런 어떤 그 권한을 가지지 않은 말 유저나 말라크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액세스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모두 방지하고 그 운영권과 그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여기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그 주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운영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주권은 여기도 제공업체라는 말을 썼는데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그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나의 클라우드만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텔레스에서 발행한 클라우드 위협 보고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 보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멀티 클라우드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든지 어떤 행위들을 할 때 여러 가지 키들을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개의 키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별로 또 소프트웨어별로 여러 가지 키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런 관리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툴이나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주체적으로 사용자가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내용에 영향을 미치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키 관리 시스템이나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클라우드별로 전부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시큐리티의 어떤 그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 관리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키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키나 데이터들이 없어졌을 때, 걔들을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이나 이것들 복원력 같은 것들이 클라우드 제공자에게 전적으로 의지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주권,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권을 사용자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환경과 디지털 주권에 대해서 어떤 접목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클라우드 모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데이터 주권과 운영 주권, 소프트웨어 주권이 이제 화살표로 레이어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주권이 어떻게 잘 컨트롤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보안뿐 아니라 클라우드 내에서 어떤 그 주권 통제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내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외부에서 좀 더 강력한 보안, 신뢰할 수 있는 보안의 툴이나 신뢰할 수 있는 보안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툴에서 클라우드 내 외를 모두 보완할 수 있는 보안.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소프트웨어 주권, 운영 주권, 데이터 주권이 모두 만족하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클라우드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가버넌스나 아니면 어떤 이제 국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따로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클라우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1번, 2번, 3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권을 가지고 그 클라우드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로 다른 좀 모델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를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주권에 대해서 데이터 주권, 운영 주권, 소프트웨어 주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주권을 다 그 컨트롤을 하면서 나갈 수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주권에 맞게 클라우드에 우리 주권에 맞게 구성을 했는데 잘 구성됐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지 않으면 얘가 잘 구성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 지하시 평가라는 걸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있겠습니다. 지하시 평가라는 건 여기 요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 가버넌스와 리스크, 컴플라이언스의 세 개의 앞자를 따낸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디지털 주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사항으로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이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자면, 컴플라이언스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유럽의 GDPR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제도가 정비되고 있고요. 또 작년 5월에 미국에서는 국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행정 명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어야 하고, 뭐 사이버 안전 심의를 설치해야 되고 등등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이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배경이 된 내용은 이제 이전에 뭐 랜섬웨어나 사이버 어택을 통해서 국가 기관망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에너지 자원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이나 리스크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리스크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이런 행정명령이 나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가이아 X 데이터 주권 플러스 주권 클라우드 이니셔티브 이렇게 써 있는데, 세 번째, 이 내용은 유럽 데이터법으로 보호되는 공인된 서비스를 통해서 모아서 유럽 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초대형 클라우드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정책 단위의 프로젝트입니다. 좀 가버넌스하고 좀 컴플라이언스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게, 이건 민간 주도의 컴플라이언스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규정이나 어떤 규칙들이 될 수 있는데, 가버넌스는 정책적으로 국가 주도에 의해서, 아니면 EU도 국가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국가 주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주권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자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거버넌스 등등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런 부상되고 있는 디지털 주권에 대한 이슈들을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버넌스는 어떤 걸 말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버넌스는 저희가 지금 이 편을 보시면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뭐 IaaS를 나누고 파스로 나누고 사스로 나누고 하는 등등의 이런 클라우드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거버넌스에서 누가 매니지하고 있느냐, 이 데이터를 누가 매니지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내가 다뤄야 하는 것들, 자산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잘 지고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게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소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악의적인 사용자나 아니면 위장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 내가 잘 방어를 하고 있는지, 또 외부 서비스 업체, 공급업체에 대한 방어가 잘 되어 있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툴을 통해서 잘 구분할 수 있고 잘 확인할 수 있는지 등등이 하나의 리스크에 대한 내용일 수 있고요. 지금 양자 컴퓨팅 같은 최신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내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내 시스템이 취약점이 드러나는지를 어떤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적대적인 관계의 국가 기구에서 우리 공격했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리스크에 대한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굉장히 많은 글로벌하게 지켜야 되는 규제들이 있죠. ISO 규제도 있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CSA 같은 등등의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안을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리스트에
뭐 핍스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그 산업에 따라서 그 국가 기관에 납품해야 되는 어떤 그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주도하는 것들이 있어 미국에 대한 거 따로 빠져 있고요. 네. 그리고 산업별로 또 PCI DSS 같이 좀 카드사나 이런 쪽에서 지켜야 되는 규제, 금융기관에 지켜야 되는 규제, 헬스케어 업체에서 지켜야 되는 규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가 있겠지만 리저널하게 지역적으로 국가 단위로 굉장히 많은 컴플라이언스들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뭐 그 안에 시행령의 뭐 위치정보보호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산업별로 또 여러 가지 또 규제들이 있고 그 지역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곳에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에서 각각 자기 나라의 국민의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또 이제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기업에서 쉽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과 규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디지털 주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와 이제 그 디지털 주권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빠르게 부상을 하고 있어요, 주제로. 그래서 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디지털 주권을 디지털 주권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주권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도 보여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데이터 주권과 소프트웨어 주권과 운영 주권 이 세 가지가 축이 돼서 하나의 디지털 주권을 잘 구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가버넌스와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가버넌스는 사용자의 책임,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책임,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고 이 책임들을 어떻게 잘 지고 있는지 이걸 좀 평가해내는 그런 가버넌스의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이게 그 어떤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컴플라이언스죠. 평가할 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레귤레이션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고요. 리스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관들이 있어요. 이 기관들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이제 평가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리스크들에 대해서 얘들은 내가 디지털 주권을 확립했을 때 이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 안에 디지털 주권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클라우드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클라우드 항목에서 데이터 센터에 있든 뭐 서버 기반 IaaS든 뭐 서버리스 시스템이든 파스든 어떤 걸 관계없이 클라우드 사용자가 이런 그 정보와 자산에 대해서 또는 액세스할 수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 직접 제어하고 뭐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 에니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그 기관이에요.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내놓은 거는 몇 가지 여기에서 이제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리스트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가버넌스를 잃어버린다든지, 뭐 독립적인 어떤 아이솔레이션이 실패한다든지, 뭐 데이터 프로텍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다 평가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리스크 관점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컴플라이언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의 클라우드와 그 디지털 주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GDPR에서 이런 데이터 키분리나 KMS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뭐 데이터 암호화키나 생명주기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키가 제어가 잘 되고 있는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주권을 제어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런 디지털 제어 평가하는 것까지 알았는데, 디지털 주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또 제어가 잘 되고 있는지를 이런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안의 핵심은 암호화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디지털 주권을 말씀드리고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잘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 키를 잘 저장하고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통제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키를 호스팅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내 키를 잘 관리해서 내 데이터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주권의 기초는 이제 키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보호되기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 주권을 가지고 이 키를 소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를 잘 만들어내고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전한 키를 만든다는 이야기고요. 이 안전한 키는 이제 HSM과 같은 그 강력한 엔트로피를 제공하고 있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을 통해서 키를 만들어내고 이 키를 소유하게 되고 그 키에 대한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소유하고 또 이 키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키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암호화나 복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데이터 자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등등의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HSM과 같은 장비를 통해서 키를 보호하고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디지털 주권을 통해서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잘 검출해내야 되고, 잘 암호화나 토큰화를 통해서 잘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그 키들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레스의 사이버트러스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과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탈레스에서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검출하고 보호하고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탈레스의 제품들도 말씀을 드리고 키도 안전하게 생성해야 되고 데이터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되고 있는지의 평가는 이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의 평가를 이런 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제어가 충분한지, 또 데이터 주권에 대한 충분한지를 좀 기반으로 해서 불충분한 경우, 또 데이터 주권이 강화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험성이 낮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암호화하고,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의해서 암호화하고 어떤 CSP가 호스팅하는 이런 환경에서 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잘 보호해야 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보호해야 되겠는데 하는 경우는 이런 BIOK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클라우드 외부에서 좀 더 안전하게 생성된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좀 잘 관리해야겠는데 라고 하면 외부 키 관리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약간 더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우 위험성이 높고, 이건 내가 CSP에 다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 키를 내가 생성하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암호화하는 것까지 전부 다 내가 해야겠다라는 주권이 강화된 모델은 바로 BIO2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기반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의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수준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고, 디지털 주권이 어느 정도 강화되어야 되는지 이것들이 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사용 예를 좀 보여드리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건 간단한 예예요. 사용자가 오피스 365나 오피스 365 등의 워크플레이스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 잘 도입됐는지, 디지털 주권에 맞게 좀 도입됐는지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주권에 맞게 도입이 됐는지, 또 어떤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것들이 잘 준수가 돼서 이런 액세스 제어나 이런 것들이 다 규정에 맞게 준수가 됐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준수가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럼 이 정도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예를 들면, 멀티 클라우드 KMS가 필요한다든지, 그 키 수명 주기나 소유에 대한 키 관리가 필요한다든지 할 때, 이런 저희 탈레스의 사이버 트러스트 DSP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가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할 때 그 많은 이제 워크로드를 그리고 Iaa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도 저희가 GRC 평가를 통해서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에 적용을 해서 어떤 리스크 관점에서 격리가 실패됐는지, 데이터 보호에 어떤 실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데이터가 삭제가 됐는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삭제되고 데이터가 원하지 않은 데 삭제가 되고 있는, 원하지 않은 데 삭제가 되는지 등등의 리스크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멀웨어 차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제 GDPR이나 등등의 어떤 행정명령 등등을 통해서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평가들이 또 이루어진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KMS나 클라우드 KMS 등등을 통해서 어떤 이런 기능들을 보완점을 보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요. 또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라이브 변환을 적용해서 다운타임을 제거해야 된다는 등등의 요구사항들을 좀 충족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디지털 주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잘 주권을 적용을 하고 하려면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과도 좀 잘 연계돼서 연계되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에서는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사업자, 에이저나 구글, AWS 등등과 연계해서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올리는 것에 대한 가속화, 또 디지털 제어, 그리고 공동으로 고객 지원하는 등등의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지털 주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클라우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 주권 제어에 대해서 디지털 주권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디지털 주권은 그 데이터 주권에 대한 내용이 있고, 운영 주권에 대한 내용이 있고, 소프트웨어 주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디지털 주권 제어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주권 제어를 클라우드화 했을 때, 클라우드에 적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모델들이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GRC라는 걸 통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평가된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위험 기반의 모델들을 적용을 했을 때 BYOK나 Bring Your Own Inclusion, BYOE나 등등의 어떤 그 기반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외부에서 키를 관리하는 모델들로 여러 가지 에그젬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좀 굉장히 그 깊은 내용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평가하는 내용들도 되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긴 한데, 짧은 시간 안에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